안녕하시렵니까? 30대 백수녀 백지수표입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들 하신지요? 날이 더워서인지 요즘 따라 촬영하기도 싫고 편집도 하기 싫고 매너리즘에 빠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요번엔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썰로 영상을 채우고자 해요. 나름 새로운 변화를 준 것입니다. 오랜만에 홍대 왔어요. 게스트하우스 2탄을 할 겸 옛 추억도 새록새록 떠올릴 겸 겸사겸사 왔습니다. 뼈찜을 1인분만 파는 곳이 있길래 홀린 듯 들어가 봅니다.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 그린라이트가 반짝반짝거리네요. 그래서 낮술 한잔 하면서 술을 주제로 우리 인생사를 이야기해봐요. 여러분들은 혼자 술을 마시는 여성을 보면 어떠신가요? 저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술은 같이 마셔야 제맛이기도 하고 왠지 비련의 여주인공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마땅히 같이 마실 사람이 없을 뿐더러 약속을 잡는 것도 싫고 언제 술이 땡길지 몰라 자연스럽게 혼술을 즐기게 됐습니다. 저는 저만의 느낌적인 느낌에 따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낮술을 좋아하는지라 한적한 가게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린라이트를 올립니다. 외롭고 고독한 백수 생활 중 술은 유일한 낙이요. 한 잔이면 시상이 떠오르고 두 잔이면 세상이 내 것이요. 옛 이야기를 하자면 20대 때 저는 알중이었어요. 술을 아주 잘 마시지는 않았지만 한번 마셔 제끼기 시작하면 끝을 보려는 습성이 있었지요. 또 빈속에 술을 싹 마셔줘야 오장육부를 청소하는 듯한 쾌감을 즐겼지요. 나름 회사 다닐 때 일주일에 3번 정도 마셔야 하는 알중이었었는데 술이 한 번 들어가면 해가 뜰 때까지 마시는 것은 기본이요. 다음 날에 잠이 덜 깬 채로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것은 일상이었지요. 술 마시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앞으로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 저녁 되면 해장으로 술을 하게 되고 또 술 때문에 살이 급속도로 찌니께름 참았지만 내 인내심은 그리 강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혼술할 땐 막걸리, 밖에서는 쇠주. 또 이걸 또 말해야 되나? 아유, 지금 뭐 어차피 회사도 안 다니니까 뭐 말해요. 야근할 때는요. 하늘보리나 17차를 사와서 물은 냅다 버리고 페트병에 맥주 부어갖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야근을 했어요. 마치 음료수를 마시는 것처럼 페이크 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답니다. 이게 정신이 계속 메롱메롱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병원에 알코올 중독증 상담을 받고 약도 많이 처방도 받았더랬지요. 그게 처음에는 술의 유혹을 약발로 조금 물리칠 법 하다가 요게 또 몸이 금방 또 적응을 했는지 만성이 걸려갖고 내가 그만 술의 유혹이 약발을 이기더구만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마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술을 꼭 끊어야 했던 이유는요. 술만 마시면 폭식증이 발동해서 일어나 보면은 또 다른 나의 자아가 나도 모르게 빵과 컵라면 온갖 과자 부스러기와 함께 뒹굴어서 일어나는 나를 발견했지요. 그래서 한 번 마시면 폭식증과 끝을 봐야 했기 때문에 술과 다이어트의 경계선에서 외줄타기를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또 그것 또한 포기했습니다. 제가 한량기질을 타고 나서 소소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술을 마셔도 살찌지 않아 매일 술 마시면서 말장난이나 치면서 사는 게 꿈이기도 했어요. 뭐 지금도 여전하지만요. 어쩌다 생각을 합니다. 안주를 먹기 위해 술을 마시나 술을 마시기 위해 안주를 먹나 무엇을 위하여 술을 마시나 요새는 그냥 안주빨인 것 같습니다. 마약 같은 존재, 식탐, 술탐이라 생각하지요. 혼술을 마실 때 저만의 특이점이 있다면 밥만 먹을 때면은 빨리 먹게 돼서 식사 시간이 10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술을 또 하게 되면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을 보게 되지 않아요. 한 잔 마시면 먼 산 보듯이 멀리 있는 액자나 또 한 곳을 응시하게 되지요. 또 그런 채로 다음 잔을 마시지요. 시력 교정엔 아주 좋습니다. 또 한 잔 하면은 감수성이 풍부해지는데요. 그럴 땐 노트와 펜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감수성으로 인해 온갖 아이디어가 떠오르지요. 다만 과도한 감정 몰입으로 술 마시고 SNS에 글 남기고 다음날 깨서 오글거려서 바로 삭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TV가 나오네요. 보고 또 보고가 나옵니다. 옛날 드라마지요. 나와 이름이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면 괜히 또 쳐다보게 되네요. 드라마의 박원숙님을 보니까 옛날 기억이 떠오르네요. 보고 또 보고 드라마가 히트친 후에 박원숙 씨는 원숙 씨? 98년도에 열흘 운년이 보름은 못 울어라는 책을 냈는데 절판이 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우리 집도 그 책을 샀지만 저는 그 제목이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봤지요. 실은 책 읽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겉표지와 제목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렇듯 혼술은 20년 전 기억도 꺼내게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주사는 대부분 술 먹다 잠들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다소 포악한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 영상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요. 편집 안 하려고 뺑기 부렸다가 이렇게 독후감 수준에 맞먹는 대본을 써야 했네요. 정말 유튜버들 존경합니다. 사장님이 말을 거십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중간중간 하고 그래야만 음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먹을 수 있게 계속 이것저것 바꾸면서 가격 조정하면서 올릴게요. 아이고, 제가 블로거가 아니면 어쩌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새는 블로그보단 유튜브를 집중하고 있지만 졸지에 멈췄던 블로그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게를 너무나 열심히 설명하시기도 했고 치열한 홍대 상권을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들었기에 조금이나마 홍보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쪼까 할게요. 왜냐면 제가 요 간장 새우장을 먹었기 때문에 해야겠어요. 뇌물 먹었어. 여기는 홍대에 위치한 홍대 뼈찜이라는 곳입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고 뼈찜이 메인 메뉴인데요. 여긴 소짜 대짜가 2만원, 25,000원이고 나 혼자 먹는데 너무 많다 싶으면 1인분에 8,000원으로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떡, 고구마, 감자가 곁들여져 있고 갖가지 반찬이 나와서 더욱 푸짐하게 즐길 수도 있어요. 맛은 알아서 평가들 하시고요. 10분 동안 오디오로 채우기 겁나게 힘드네요. 특히나 발음도 안 좋은데 아나운서 시험 보는 줄 알았슈. 자, 오늘 백수녀의 술 이야기였고요. 그래도 알중이가 안 되도록 술은 적당히 드시자고요. 꺼지라고, 새끼야. 꺼지라고, 새끼야. 이 안녕하십니까. 포기의 아이콘, 포기의 대명사. 내가 곧 포기이고 포기가 곧 나인 무라일체 경제에 이른 혼이 담긴 포기. 포기는 타이밍, 포기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너 아직도 포기 안 했니? 포기 치마 포기, 포기의 기름 붓기의 저자가 될 M4세대 백지수표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5번 정도는 업로드 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제가 또 누구입니까?
M4 아닙니까? 아침에 먹은 마음은 배가 꺼지기도 전에 포기하고 말지요. 뭐 그렇고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바쁜 삶을 지내고 있어요. 그리하여 구구절절 멘트로 하는 포기 시리즈를 열까 합니다. 라디오 방송처럼요. 이것 보십시오. 분명 혼술 이야기에서 나레이션은 힘들다고 그랬는데 또 금방 까먹고 마무리를 털고 있네요. 또 댓글로 으쌰으쌰 해주니까 또 좋다 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살다 보면은 참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지요. 아침엔 출근을 포기하고 싶고, 순위에 뒤처질 땐 경기를 포기하고 싶고, 부장님 얼굴 보면 회사를 포기하고 싶고. 하지만 포기도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포기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정보는 아니지만 한 주제를 갖고 저의 생각이나 그런 씨나라 까먹는 소리 좀 하고자 해요. 저는 포기를 프로이드융의 정신적 분석 이론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면 한마디로 다이어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입은 포기했다 말하지만 내 마음속 뼛속까지는 포기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 막상 포기한다 하면은 마음으론 불안해, 말은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고 먹을 거 앞에서는 내일로 미루는 그런 마음. 포기를 했다 안 했다 반복하는 것, 그것이 포기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포기 시리즈의 첫 번째 선두주자는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여성분들이라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시도하며 과제, 숙제나 다름없는 나만의 싸움, 살까기 다이어트지요. 주제는 다이어트지만 살 빼는 방법이 아닌 저의 히스토리, 자폭 다이어트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세상엔 참 맛있는 게 많죠잉.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먹어봤자 네가 알고 있는 그 맛이라고. 근데 어쩝니까? 그 맛을 이미 봐버렸잖아요. 그 맛있는 걸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우리가 몰라면 몰랐지. 자유 맛을 보게 하고 자유를 다시 뺏은 나폴레옹 같은 심보란 말입니다. 그럼 몸속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항쟁이 일어나죠? 사람이나 몸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저는 항쟁에 맞서 맛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간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요 라고 조금은 말할 수 있는데요. 테니스, 스쿼시, 수영 등 스포츠는 기본으로 쫙 깔려있고, 몸도 좀 만들어 보겠다고 헬스, 요가, 필라테스, 이소라 다이어트, 마일리 사이러스, EMS 등 안 해본 것이 없었죠. 근데 말이에요, 전 운동신경은 0%, 100m 달리기는 20초가 항상 넘었고, 체력장 할 때는 알잖아요. 쉐다 빡이에요. 숨은 또 어찌나 곤방 차오르던지 어떤 운동을 해도 3달을 못 가 발병이 났죠. 사실 운동으로도 살이 안 빠진 건지 제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한 건지는 알 길이 없답니다. 운동으로 살이 빠지지 않자 이제는 다른 것에 눈이 가더군요. 약물과 의술에 힘을 빌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식억제, 펜타민, 삭센다, 그리고 의술에는 카복시, 미니지방 그런 거 조금 그런 거나 이렇게 지방 분해에 도움되는 거 많이 했고요. 유명한 건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찍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흔하디 흔한 실패였죠. 그래도 저는 날씬한 때가 있었어요. 유치원 때는 날씬했더랍니다. 다들 어릴 땐 다 날씬했다고들 하지만 근데 전 정말로 좀 날씬했어요. 왜냐하면 이놈의 빌어먹을 식욕이 폭발하기 전이었거든요. 식욕이 폭발할 때는 초등학교 10살 이후로 돼지란 별명을 달고 살았어요. 이제 맛의 세계를 안 것이죠. 중학교 땐 별명이 피라미드였어요. 감이 오시나요? 얼굴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튼실한 다리 때문에 삼각형 몸매를 이루었어요. 흑역사는 누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슬픈 얘기가 하나 있어서 조금 털어볼게요. 중학교 때 소개팅을 했어요. 그 남자가 나를 마음에 아주 들어 했죠. 근데요, 이제 소개팅을 다 보고 나서 일어나는 순간 나의 하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남자들 사이에서 코끼리 다리라고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이 내 귀에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아서 그놈을 다시는 보지도 않고 그런 슬픈 어릴 적 먹 같은 추억이 있습니다.
다들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걸을 때 허벅지 쓸리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 그 사이에 땀 차면 얼마나 또 짜증이 그 느낌 아주 쫙 같았어요. 그 느낌을 안 받으려고 의식적으로 다리를 벌려서 보폭을 넓게 걷곤 했다가 조금 그게 습관화돼서 아유 진짜 뭐 말을 못해요. 그렇게 시작된 나의 합의 인생. 성인 후에 하체에 뻗띠, 지방 흡입도 해봤지만 관리를 못한 탓에 지금은 셀룰라이트가 더 심해져서 저의 스트레스자 컴플렉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들 내 뒷다리만 쳐다보기만 하면 아주 그냥 조사버릴 거야. 혹시 아시나요? 90년대 혹은 밀레니엄 초중고를 겪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문방구 앞에서 팔던 건데 만들기 인형을 아십니까? 풍선 안에 밀가루를 넣고 주물면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는 초저렴 인형이었어요. 한 300원 했나? 그것은 마치 내 살과 같았습니다. 힘이 탄력이 없고 물렁물렁 흐물흐물거리는 살. 이게 살이 힘이 없다 보니까 살이 잘 빠질 것 같죠? 그건 몰라요. 좀 빠지다 싶으면은 원상복귀해서 다시 채워놓는 고무줄 같은 살이거든요. 저는 탄력 있는 흑인 같은 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귀여웠던 내 학창시절은 점점 살에 파묻혀서 그 흑역사는 20살 넘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1살, 22살도 비교적 통통이었던 나는 마음먹고 살을 빼기로 결심을 합니다. 새벽 6시에 미친 듯 수영을 하고 하루 한 끼로 사과 한 개를 먹고 이것들을 2달 정도 하니까 30kg까지 몸무게가 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였지요. 무엇을 먹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고 조금이라도 더 먹은 날에는 날 혹사시키면서 떼찌떼찌 혼내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용량소 부족으로 인한 탈모, 6개월간 생리를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적 식사를 하려고 하면 몸이 먹을 것을 바로 흡수해버려 살찌기 좋은 체질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술 마시면 식타민 대사라나 폭식은 물론이요.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찌고 빠지고를 반복하여 다이어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앞에도 말했다시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는 열망이 나를 운동으로 이끌었지요. 다이어트는 제 삶을 모조리 앗아간 정도였는데요. 어릴 때는 누구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서 사람 만나고 술 한잔 하는 게 낙이었지만 다이어트는 모든 걸 회방시켜놨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사람을 안 만나도 혼술을 한다는 게 또 있더라고요. 외로움을 잘 안 타요. 그리하여 지금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탄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도 물론 떨어졌지요. 하지만 지금 나이에 더 가꿔야 하고 운동해야 할 때입니다. 20대 평균 몸무게가 45kg에서 47kg였다면 지금은 플러스 10kg 되겠네요. 작년에 한 달간 다이어트를 했지만 타고난 식탐으로 몸무게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몸무게 재는 것을 아주 무서워하기에 몸무게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안 재요. 스트레스 덩어리. 다이어트는 포기했다 말하지만 잠시 쉰다고 해야겠네요. 건강은 제가 그래도 꼭 챙깁니다. 말했다시피 저는 마른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참으로 행복감이 충만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은 다이어트를 대놓고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작고 귀여운 아이는 다이어트는 해야 돼. 난 날씬이가 되고 싶어.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도 내려놓기도 했고 더욱 아주머니 몸매가 되어 이성에게 인기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의 M4는 선택적 포기이기에 이성교제 포기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하여 기회도 없고 막상 누군가 만나려 하면 귀찮기도 하고 너나 나나 관심이 없어서 그게 문제지만요. 하지만 다 틈은 있기 마련. 눈을 돌려 양키 서양놈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나이 들면 식탐이 떨어진다는데 저는 왜 아직도 이팔 청춘인가 봐요. 어른들은 하체도 나이 들면 빠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들어야 내 하체는 쫙쫙 빠질까요? 아직 전 나이 든 게 아닌 껄뚱아간가 봅니다. 오글오글. 말이 샜네요. 예전보다는 다이어트를 많이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또 다이어트를 외칠 것이고 또 다시 포기할 것이고 무한궤도를 돌며 뱅글뱅글 물레방아 인생처럼 돌아가면서 어지럽네요. 날씬한 사람은 저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으나 몸이 따라주지 못한 내적 갈등. 오늘도 난 다이어트 트로트 났다 해. See you again. 이 영상 보고 꼭 이런 댓글이 있을 거야. 언니는 지금이 좋아요. 언니 뺄살이 어딨어요. 살 빼지 마요. 이렇게 꼭 댓글 다는 곳들이 있어. 꼭 자기는 빼고 남은 못 빼게 하는 요런 요시 같은 곳들. 하지만 버드 나는 빼면 다시 돌아온다. Ratoncito le gusta danza cuando estudio en la escuela. Pajarita se cubre botín cuando visita a su abuela. Si necesita una amiga, debe hablar con ratoncito. Si quieres ser mi amante, debe ser alta y delgadita. Lunes, martes, ratones, pez. Miércoles, jueves, todos. Lunes, martes, ratones, pez. Miércoles, jueves. 복날이 왔어요. 한여름 막바지 알리는 말복이 왔습니다. 복날을 맞이하여 다가온 포기 시리즈. 혼자 먹기 딱 좋은 날씨네. 식세계의 혼밥러들을 위한 강의. 머리머리 맞댄 밥상머리는 다이다이 독고다이로 붓고 집에 라면 먹고 갈래는 우리 사이 갈릴레이로 가르고 옹기종기 섞어치기는 따로 국밥으로 나누자 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는 프로 혼밥러 백지입니다. 우리 혼밥러들은 밥들 잘 챙겨 드시나요? 전 이번 여름은 방구석에서 찜통 열기를 후끈하게 맛본 탓인지 기력이 많이 쇠했답니다. 그리하여 복날맞이 몸을 좀 챙기고자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을 외치러 삼계탕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점심때를 피하고자 일찍 나섰지만 교통카드를 안 가져와서 집으로, 핸드폰을 놓고 와서 집으로, 버스 타고 가다가 메모리 카드를 안 가져와서 또 다시 집으로, 이러다 닭뉴스보다 내 육수가 먼저 우러나겠어요. 3번의 왕복 끝에 드디어 삼계탕집에 도착했습니다. 삼계탕이라 3번의 왕복끝이 되었나 보네요. 이렇게 깊은 뜻이. 우여곡절 끝에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가서 보니 수요미식회에 나온 들깨 삼계탕 집이었더라고요. 저는요, 미식가도 아니고 기다림에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놀이동산도 못 가고 특히나 먹는 것은 더욱 기다리질 못한답니다. 다행히 손님은 많았지만 순환율이 좋아 합석 없이 테이블 하나에 차지하여 편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혼밥의 장점은 일찍 빈자리가 생겨나서 내 차례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눈치 안 봐도 돼요. 주문한 음식은 혹시라도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 함께 먹는 사람과 밥 먹는 속도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자리 때문에 합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1인분은 안 팔 수도 있다는 것, 그 핑계로 2인분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 테이블 손님이나 식당 종업원들이 가끔씩 의식하게 된다는 것도 있지요. 주인장의 배려와 나의 강한 멘탈만 있으면 체하지 않고 편히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복날을 빌미로 혼밥과 개인주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의 혼밥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딩 백지 때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부모님은 일을 나가시고 저는 항상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초딩의 혼밥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집에 와서 끓여놓은 김치찌개나 밥 반찬을 먹었어요. 준비된 밥이 없던 날은 대부분 장롱 속에 있는 돈으로 시켜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초딩 백지는 배달 문화에 많이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 많이 시켜 먹었던 것은 돈가스예요. 하지만 그것은 제게 에피타이저 뿐이었고요. 클라이막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라면 부숴 먹기. 손가락에 묻은 스프를 쪽쪽 다 빨아먹을 정도로 MSG의 마성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스낵면을 많이 먹었고 스프를 넣고 쉐키 하면서 애니메이션 빨간망토 차차와 은하철도 999를 보며 지내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혼밥의 외로움을 라면 땅으로 채웠던 백지는 중딩이 됩니다.
중2병과 흑역사가 공존하는 시기죠. 저는 그때 유행하던 깻잎머리보다는 중성미, 남성미에 가까웠는데요. 톰보이 기질도 있을 뿐더러 머리 헤어스타일은 5대5 가르마로 눈이 살짝 보일까 말까 하는 강타 같은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그땐 그게 뭐가 멋있다고. 지금 보면 모털도사나 진거미 머리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꼭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어줍지 않게 하얀 풍선, 파란 풍선이나 흔들어대는 애들보다는 뭐 알지도 못하는 듣보잡 언더그라운드, 엑스제팬 외쳐대고 레트로 감성 있어서 뭐 자기보다 태어나기 전에 데뷔한 연예인들 좋아하고 독특한 애들,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때는 힙합에 미쳐있고 또 락에 미쳐있고 서울 클럽 가서 우리 오빠들 따라다니면서 공연도 봐야 하고 우리 오빠들 스티커도 사고 부채도 사고 브로마이드도 사고 쓸 데가 엄청 많았어요. 암튼 중2 때는 호기심이 많은 만큼 돈도 필요한 시기이긴 했어요. 그때 한때 신문물이 들어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장난감 킥보드. 저는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딩은 용돈에 한계가 있고 가장 적절한 방법은 급식비를 빼돌리기였습니다. 그 당시 급식비가 한 달에 35,000원 정도 했으니까 거진 3-4달은 굶어야 킥보드를 살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또다시 시작된 혼밥. 점심에 굶거나 그때 유행했던 빵으로 연명하게 되었는데요. 국진이빵, 핑클빵, 포켓몬빵. 그중에 포켓몬빵은 스티커 모으는 재미를 굉장히 쏠쏠하게 많이 모았더랬죠. 그리하여 점심을 굶게 되니까 저녁에 굶은 만큼 더 많이 먹게 되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인 폭식 세계에 입문도 하게 되지요. 어찌됐던 점심과 맞바꾼 폭식으로 12만 원을 모았게 됐고 그때 서울에 있던 오빠에게 킥보드를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촌동네에서 그것 하나 끌 수 있던 자체가 저에게 굉장한 힙한 사건이었고 유행의 선두주자 힙스터 같은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가슴 벅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받았던 오빠는 며칠간 소식이 없어지고 내 피 같은 돈은 대학 생활을 하던 오빠의 생활을 연명한 데 쓰였으며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군대로 떠나버렸더랬죠. 충격이었습니다. 그 배신감으로 한맺힌 저는 그 뒤로 몇 년간 오빠를 괴롭히게 되었고요. 결국 넌덜머리가 나 저에게 돈을 갚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나가 버렸고 가슴 맺힌 추억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혼밥 내공을 다지면서 고딩이 됩니다. 그때 저의 살집은 굉장히 뚱뚱함과 통통함의 사이인 똥똥함이 있었어요. 이제 이성의 눈도 뜨게 되고 다이어트와 아름다움에 시선이 가면서 인터넷 쇼핑몰에 눈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무력이 굉장히 셌었네요. 그때도 빼돌릴 건 오직 급식뿐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긴 했는데 옛날 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상단에 링크해 놓을게요. 잘리기 일수였어요. 내 멋대로 해라 드라마의 이나영 청바지와 캠퍼스 운동화, 버켓스탁 신발과 잔스포츠 백백 등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도 갖고 싶은 거 투성이었으며 집착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맞는 옷과 이쁜 옷을 입고자 이번엔 점심시간에 또 굶기도 했고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을 때는 억지로 참아야 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참은 만큼 폭식증으로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하지도 못했죠. 그리하여 점심시간에 급식비 빼돌리기로 인해 혼밥을 또 일삼으면서 20대 성인이 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 서울로 상경한 후에 저의 본격적인 다이어트와 혼밥 시대는 시작됩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절제된 식단 관리와 자의적인 혼자 먹음으로 인간관계도 단절이 되었죠. 허벅지를 찌르는 인내와 고통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굶기도 했고 요리에 취미도 없었고 편의점에서 사다 먹는 그런 인스턴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먹는 일이 많거나 같이 하는 식사 자리는 더욱 뜸하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숙명은 다이어트라서 밤 약속도 안 나가고 음주감으로 스트레스는 풀어야 했기 때문에 술약속만 달려갔더랬죠. 갈수록 식사 위주 음식보다는 술안주를 더 좋아했던 게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밥 세계에 입문한 백지는 어느덧 30대의 프로 혼밥러가 됩니다.
밥보다 술자리를 많이 했던지라 여럿이 밥 먹는 자리가 왠지 모르게 어색해졌기도 했고요. 회사 회식 자리도 불편해지고 명절 친척들이 모이는 밥 먹는 자리도 불편하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상하게 술자리는 전혀 어색하지 않는데 말이죠. 또한 식사를 혼자서 많이 해버릇했기 때문에 불편한 자리에서는 밥 먹는 속도까지 신경 써야 되다 보니 천천히 먹어도 체하기도 한답니다. 더욱더 문제점이 있었다면 멀티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밥을 먹게 되면은 수다를 떨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되더랍니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웬만해서 TV도 안 켜고 먹어서인지 습관이 된 건지 밥 먹으면서 수다 떨며 대화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말하고 밥 먹고 입이 말도 하랴 밥 먹으랴 정신은 안드로메다입니다. 혹여나 저와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거나 술 마실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밥은 오롯이 밥만 먹던가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는 후식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니 오히려 이야기 편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혼밥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왔기도 했고 작은 식탁이 있는 식당들도 많이 늘어서 그런지 혼자 밥 먹는 게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진정한 혼밥의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혼밥러가 많아지는 만큼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하죠. 우리 혼밥러들 혼밥한다고 너무 간단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내 몸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어요. 더욱더 건강하게 맛있게 편하게 식사를 합시다. 저는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만두 하나 드셔보세요. 돼지고기 들을 때 들어가서 돼지고기 집에 밥을 안 먹고 왔지.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포기의 아이콘 매니멀리스트 여행 불황작가세요 백작가 백지수표입니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거주를 하며 짐덩이 포기와 못 포기에 애줄타기를 하고 있는 백지수표인데요.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싱가포르의 콘도입니다. 싱가포르 콘도는 웬만해서 수영장이 기본으로 있지만 이곳은 제가 봤던 콘도 중에서도 수영장이 너무 많아서 신기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뭐 그냥 쭉 보여드리기엔 재미없잖수? 초코송이 까초박스에 붙어있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야기 보따리도 풀어볼랑께 천천히 싱가포르 아파트 구경도 하면서 저의 월세를 못 벗어난 집생활과 생각의 넋두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지금 이곳 콘도 정보도 나가니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와요. 대부분 미니멀리스트가 돼야겠다는 결심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삿짐 정리할 때겠죠? 나도 모르게 예쁜 쓰레기를 사는 습관들, 샀다가 10페이지 넘기면 성공인 쌓아놓은 책들은 전자북으로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언젠가 사용할 것 같지만 그 언젠가는 알 수 없는 언젠가 살이 쪄 몸에 맞지 않지만 다시 살 빼고 입고야 말겠다는 거짓말, 나중에 써야지 애끼다가 똥되는 물건들, 버리면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아 모으다 평수만 잡아먹는 기생충 같은 박스들, 결국엔 다 이사갈 때 버린다는 것들이죠. 저같이 이동이 많은 떠돌이는 계륵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가처럼 과감한 판단과 정리, 아쉽지만 청떼버리는 냉정함도 있어야 하고요. 미니멀리스트의 꿈도 잠시, 정착하면 다시 주섬주섬 끌어들이는 무력덩어리인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에 납두고 온 짐을 정리하며 버릴까 말까 시험에 들게 하여 주절주절 내봤네요. 이렇게 짐이 꼴 이사, 이 꼴 집이듯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집이겠죠. 20살에 서울로 상경하여 저 또한 한국의 월세 지옥을 맛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서울 사는 것도 곧 스펙이다 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괜히 수도권이 아니었죠. 발품을 팔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이상 저렴하고 괜찮은 집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본가에 지원금이 없었기에 악착같이 모으지 않으면 전세로 가기 힘들었지요. 처음에 상경에 고시원으로 시작해서 월세를 못 벗어난 20, 30대를 보냈네요. 정부의 지원금이나 대출도 있었더랬지만 나는 멍청이 뚜이 이렇게 20대 초반에는 합정, 이대를 거쳐 단칸방 살이 생활을 하면서 넓은 집에 사는 게 꿈이기도 했습니다. 20살 후반 때는 방 4개짜리인 집을 대학 친구였던 아빠가 월세로 저렴하게 주신다고 하여 혼자 살기 과분했지만 한남동이라는 간판과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에 계약을 하게 됐지요.
하지만 그렇다 쳐도 혼자서는 월세 충당이 안 되는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성에 앞서 본능이 먼저 움직이며 어떻게든 되겠지 막무가내의 무식한 기질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든 월세의 부담을 덜고자 같이 살며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게 되죠. 집에 관련된 사이트와 카페 등 가입하며 그곳을 이용해 사람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쉐어라는 문화가 한창 활성화되는 시기였고 한남동과 이태원에 위치했기 때문에 워낙 외국인이나 해외 생활하신 분들이 많았고 하우스메이트라는 성격과 위치적으로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죠. 그렇게 남는 방으로 세를 받으며 월세를 비축했지만 그래도 저는 월세를 벗어나기 힘들었고 씀씀이도 월급에 비해 지출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0대가 되면서 일을 그만두고 집도 정리하여 현재 몸도 마음도 들 곳 없는 떠돌이가 되었네요. 하지만 하우스푸어로 은행에 돈 퍼주면서 육체와 정신이 탈탈 털리기보다 상황에 맞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집을 얻고 사는 게 아직은 제게 맞고 불편함이 없긴 합니다. 물론 거주지는 직업에 큰 영향을 받긴 하지만요. 또 1년에 적어도 4개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나에게는 어떤 나라든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며 더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경제 활동만 있다면 한 곳에 얽매이기보다는 더욱 유동적으로 바뀌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달 살기, 3달 살기를 하면서 최적지는 아무래도 동남아인 듯 싶어요. 저렴한 물가와 변함없는 따뜻한 기후는 내가 동남아를 못 떠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딱히 한국에 있을 필요성을 못 느낀 저는 좀 더 저렴한 동남아살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한 달 살기의 성지인 치앙마이처럼 적합지도 있지만 그 중에 저처럼 백수가 피해야 할 곳을 뽑는다면 당연 싱가포르라고 생각해요. 싱가포르는 정말 핵부자나 나 은수저 좀 씹어봤다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곳 같아요. 20대 30대 아직 젊은이시라면 노잼과 술값은 탕진잼으로 끝나지요. 오질나게 비쌉니다. 둘이서 순댓국밥에 소주 한 병 먹을라 치면 4만원은 우습게 증발해버리죠. 4달러? 너 40달러. 경치 좋은 곳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실라 치면 맥주 500당 만원 한 장씩은 술술 날아가고요. 저야 퇴직한 후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높았고 마침 친구가 있어서 가봤지만 싱가포르는 한 달 살이 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비추. 근데 돈만 있다면 사람 살기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있다거나 결혼했거나 노후에 살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세금 낮고 영어를 개떡같이 말해도 다들 찰떡같이 알아들어줘요. 관광지라서 눈치코치가 다들 빠른가 봐요. 아님 내가 바디랭귀지가 늘었나? 그리고 1년 내내 일정한 기후에 날씨도 참 좋죠. 이꼴 덥죠. 친구 덕분에 싱가포르에서 띄엄띄엄 몇 달씩 살다가 어찌저찌 비자도 받고 일도 몇 개월 해봤네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땐 제가 싱가포르에서 일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이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참 재미져요. 저는 여행할 때 대표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를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정보와 번개 등 덕을 많이 보는데요. 싱가포르에는 한국촌이라는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집이나 방도 구하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저도 한국촌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더랬죠. 이곳을 잘 찾아보시면 몇 달 살 방을 구할 수도 있어요. 보통 월세 80만원 정도면 방 한 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싸죠? 참고로 싱가포르에서 에어비앤비는 불법입니다. 콘도에서 스튜디오나 원룸을 구하신다면 월세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 가나 집값이 문제긴 해요. 이 죽일 놈의 부동산. 태국에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 월세를 내다가 이곳은 일주일에 20만원 정도 나가니 혀를 내두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치앙마이 고고띵!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 정보 나갈게요. 여긴 지인 소개로 잠시 머물렀던 콘도고요. 지금 이곳은 싱가포르 북쪽에 위치한 노스파크 레지던스라는 대단지 콘도예요. 세대수도 많고 수영장도 많지요. 프로퍼티 구루라는 싱가포르 부동산 사이트 검색해보니 스튜디오 하나에 2,000달러, 방 하나 2,300, 방 둘 2,800, 방셋 3,500. 이래도 이곳은 시내 중심부에 떨어진 곳이라 시설에 비해 싼 편이래요. 이런 콘도에 살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매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4층 전체가 공원으로 꾸며져 있어 산책도 할 수 있고. 근데 돈 돈대기리 돈대그만 머니 이질 몬들. 여러분은 외국에서 한 달 살이를 원하신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가면 아쉽잖아.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떠나기 5시간 전에 백지수표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 혼밥과 혼술은 기본이다. 여행을 하더라도 혼밥을 못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2인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로 인원을 모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 영상은 여행 와서도 자신감 있게 혼밥술을 깔 수 있는 낯짝대기를 두껍게 하고 싶은 이에게 전한다. 그리하여 혼삼겹 먹기 레벨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내공을 찾았다. 역시나 내가 먹고 싶은 시그니처 메뉴는 기본 2인분. 누나는 이미 옆 테이블 스캔으로 메뉴의 동태를 살핀다. 가격도 비쌀 뿐더러 혼자 먹기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난 누구인가? 전골 나왔습니다. 만두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한라산 17도 하나 주세요. 한라산 17도요. 혼밥, 혼술의 달인이자 대식가 아닌가? 끓은 후에 야채 드시고 그 다음에 해물 손질해서 드시면 되시고요.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어봐야 이 세상이 내 세상 같기에 모든 메뉴를 플렉스해본다. 그리고 여행이니까 라는 합리화도 곁들인 채. 이 우라질의 찰칵 소리 때문에 아이폰 12는 미국에서 직구를 할 생각. 엄마 살아있니 엄마? 아우씨 이거 먹고 있어. 그동안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육해공이 다 있는 보양식 전골로 파이팅 넘치게 제주의 계시를 연다. 한라산 17도. 17도. 네. 외국의 맛집에 가면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합석해서 먹을 때가 있다. 외국에선 그렇다 치지만 여긴 한국이다. 혼밥이 아닌 남둔집밥과 예의범절 준법정식 겸상 가오에 쩔어있는 조선이. 이번만큼은 양반 코스프레를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키고 외국 마인드를 팔로워해야 한다. 국뽕 잠시 안녕.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Excuse me, can I take a picture? 부탁도 적극적으로 남는 건 사진뿐이란 생각으로. 혹시 원하시는 것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사진을 좀 못 찍어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인스타를 안 하지만 한번 올리다 보니 계속 올리고 싶어진다. 특히 놀러 가면 나도 자랑하고 싶다. 나도 행복하게 보이고 싶다. 아, 갈비 먹으면 돼요? 네, 갈비랑 문어는 조금 안으로 끓이셔가지고. 근데 얼음 없죠? 저 글라스 해드릴까요? 네, 글라스요.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안 많으시겠어요? 마늘 나머지 싸가도 되고. 요거는 뭐 용기에 원하시면 싸드리고요. 안드도 필요하시면 따로 싸드리고요. 아, 네네네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 와서인지 고맙게도 잘 챙겨주신다. 그렇다.
혼밥 2인분의 노하우. 2인분을 팔면 2인분을 먹고 못 먹겠으면 포장하면 된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포장이 된다고 믿고 먹기도 한다. 그리고 먹다 보면 다 먹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싸와서도 또 먹을지 안 먹을지는 보장 못한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포장한 것도 다 퍼먹고 자기의 문제가 없다. 이것도 그러했고. 깔라주 이깔 나유 좋아요. 오씨 우와. 오씨 대박. 대부분 탁 트인 오픈형 식당이고 정말 운이 좋으면 독방에서 먹을 수 있지만 한 방에 딱 2테이블만 있는 곳에 정해지다니. 소리와 시선이 다이렉트로 향하는 내공 깊은 자리에 주어졌다. 다른 공기가 만나 오묘한 기류. 다른 공기가 만나 오묘한 기류가 느껴지는 상황. 옆의 시선은 나에게로 꽂히고 나의 청각은 옆길로 흐른다. 이건 마치 1대1 단독 무대. 서로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기에 이 길을 눌러야 낯짝대기에서 쌍판대기로 갈 수 있는 혼밥 레벨업이 되는 것이다. 예전엔 창피해 카메라가 안 보이는 냅킨 상자에 가려 모르게 찍었는데 이젠 몇 번의 혼술밥으로 쌓은 내공으로 그때 내가 아니다. 유튜브의 명분으로 더욱 두꺼워진 면상. 그래서 안 먹나 보다. 하지만 부작용은 살이 찔 수 있다는 것, 돈이 많이 든다는 것. 그것만 감안하면 너도 곤녀 밥술에 다 개 짖는 소리 그만 내라.